아우, 지금 난리 났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는가? 이런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요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도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법원 결정. 국민의힘은 혼란 속으로. 자, 비대위 체제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임시구성 당 지도부. 재판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비대위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이며 이는 지도부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판결문이 이거예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배현진 관두고 뭐 이렇게 관두고 했던 게 전부 다 비상 상황을 만들어야지 된다. 어거지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어거지로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준석 당원들이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는데 권리 침해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자,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요거 보면 재밌습니다. 과거에도 비상 상황은 많았죠. 야, 2011년 한나라당 때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홍준표가 사퇴를 하고요. 2014년 5월에는 황우여라는 사람도 있었지. 이완구가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 김무성이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고요. 2016 12월 이정현이 사퇴하고 임명진이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2018년 7월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사퇴하고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황교안이 사퇴하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돼요. 2020년 8월 이준석 당원권 정지되고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이 됐다. 비상 상황이 참 많죠, 이 당. 비대위 전환 이후에 선거라는 말이 등장한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1년 말 당시 한나라당은 12.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주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까지 일면서 몸살을 앓았다. 당시 친박계를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홍 대표는 저항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자 결국 홍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퇴 파동의 중심에는 친박과 비박의 계파 갈등이 있었다는 해석. 이때 기억나십니까? 자,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자, 유시민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100분 토론에 나와서 보궐선거 다 이기고 서울 한 군데만 졌다. 그런데 뭐 그렇게 비상상황이라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정권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 주는가. 이때도 비상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친박 세력이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비대위 체제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랑 비스무리합니다. 보시면 재밌는 건 뭐냐? 유승민. 유승민이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재밌죠? 유승민.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절대 좋은 정치인이 아닌데 요즘에 그나마 유승민이 정상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상황이죠. 예. 자, 다음 비대위는 언제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참사 여파로 지방선거 패배론이 고개를 들었고 황우여 임기 끝날 때여가지고 이완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관리형 비대위였고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자, 다음 비대위가 재밌어요. 2016년 4월 총선 이후 옥새 들고 나르샤로 지금까지 회자되던 친박 비박 간의 공천 갈등 여파.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왔음에도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 기억나시죠? 영도다리에서 막 이런 사진 찍고. 김무성 대표는 4.13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김희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전당대회에서 이정현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 그 다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고 친박계였던 이정현은 사퇴 요구 빗발쳤고 사퇴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임명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목사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비대위 체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을 바꾸죠. 자유한국당으로. 그 다음 비대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대참패를 하고 말죠.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제외하고 모두 자리를 내주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섭니다. 2020년 4월 총선 직후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죠. 200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줬습니다. 180석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몰아줬죠. 하지만 정권 내줬죠. 아유 진짜 깝깝이. 자, 180석을 내줘도 참패 중에 참패를 하죠. 황교안 대표는 사퇴, 김종인 비대위원,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다. 그리고 세워진 게 지금 비대위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참 얘네들 웃긴다.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선거를 지고 비대위예요. 선거 지고 비대위, 선거 지고 비대위인데 선거를 이겼는데 비대위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게 지금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할 때와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할 땐 서울 빼고 다 이겼는데 박근혜에게 이제 힘을 몰아줘야 된다 해서 홍준표를 내쫓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서울시장 졌다고.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우르르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가 해산돼 버리죠. 자동으로. 그때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유승민 최고위원이 있다는 거.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홍준표를 뻥 차는데 유승민이 앞장섰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또 비상상황을 만들었어요.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선거를 지고 비대위, 정말 비상사태였으니까 비대위를 만들었다. 지금 이준석은 보궐선거,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겨, 대선 이겨, 지방선거 이겨. 3번의 큰 선거를 다 이겼는데 갑자기 비상사태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3번의 선거를 다 이기고 비상사태를 만드냐고요. 그냥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준석이 이거 비대위?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니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번쩍 들어줘 버려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줘요. 시사건건만의 분석이 들어갑니다. 일단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것, 이건 레임덕의 징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율이 높았다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가뜩이나 검사들이 설치고 있는 이게 불만이었던 법원에서 과감하게 이준석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레임덕 징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분석을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 혼자 레임덕 징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을 내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얄미워서? 아니죠. 결국은 공천 때문입니다. 윤핵관들 다음 공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결국 이렇게 급하게 이준석을 밀어내는 이유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급해지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레임덕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임기를 다 마치잖아요. 그때 되면 총선 모드에 돌입을 할 것이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윤핵관이 미는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을 거니까요.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지지율이 박살난 대통령과 측근인 사람들이 힘을 내지 못할 거라고요.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우리 총선에서 피해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윤핵관들, 윤석열 측, 김건희 측이 미는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선거 진다, 총선 박살났다 이런 분위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우리 편 당대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끌다가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요, 당 내에서 아군 적군 없습니다. 내 선거에 유리하면 아군이고요, 내 선거에 불리하면 적군이에요. 그런데
인기 없는 대통령만큼 여당에 크리티컬한 적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레임덕은 언제 나오죠? 권력 말에 나와요. 정권 말에 나옵니다. 정권 말에 모든 여당에서 나왔던 단어가 뭘까요? 대통령 탈당하라. 대통령이 우리 당인 게 문제야.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권력 말, 정권 말에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대통령 탈당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요. 정권 말에는 말이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은 없어. 내 선거만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100일 만에 20%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시간이 더 가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야. 자, 지금 21g 무슨 수의계약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거 국정조사 들어가고 막 해봐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준석의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인 타이밍에 전당대회를 할 때 윤핵관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박계가 움직입니다. 지금 윤핵관들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 대부분 친이계들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내각들, 거기서 일하는 인간들 친이계들이 많고 국민의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얘네들은요. 친박 비박이 안 싸운 적이 없어요. 특히 총선 때 공천 학살 언제나 나옵니다. 친박과 비박이 번갈아 가면서 당내 권력을 쥐면서요. 공천 학살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얘네들은 언제나 친박계가 당내 주류가 되느냐, 친이계가 당내 주류가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준석은 어디였을까요? 친박계는 아니었죠.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인데요. 그런데 지금 친이계가 장악하고 있는 이 윤석열 라인, 김건희 라인이 이준석을 싫어해. 이준석을 배척했어요. 친박계는 이준석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데 친박계가 이준석과 손을 잡는 아주 웃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도 세력은 필요하거든요. 이준석이 친박계와 손잡는다? 그림 진짜 이상한데 나올 겁니다. 이준석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박근혜와 화해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천 싸움이에요. 이건 자기들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미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천 싸움이 지금 빠르게 붙은 거예요. 왜냐?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애들이 이대로 가면 정상적인 시간에 전당대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미는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지금 빨리 이준석을 날리고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우리가 미는, 지금 힘이 있을 때 다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우리 편의 당대표를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윤핵관들이란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윤석열 손절합니다. 공천 받고 국회의원만 더 되면 되거든요. 결국 지지율 때문에 무리수를 뒀고 지지율 때문에 법원에서 한번 엿먹어라 판결이 나와준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일들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지율만 높았어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그냥 쭉쭉 갔죠. 이준석도 그냥 냅뒀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박살이 나니까, 그리고 하는 거 보니 이거 난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침몰하는 배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죠. 언제 뛰어내릴까 국회의원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다 생긴 공천에 관련된 싸움이에요. 그게 전부고, 법원에서 국민의힘 한번 엿먹어봐라라고 세게 이준석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것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생긴 레임덕 징후다. 요렇게 해석하는 바입니다.